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크루트에서 취업 강의를 맡고 있는 최경호 강사입니다. 자, 방금 전에 채용 분석편에 이어서 이번에 바로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분석편을 준비했는데 지금 현재 채용 공고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강의만 바로 보시는 분들은 채용 분석편을 좀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한은행에서 담겨진 여러분들의 키워드를 반드시 좀 뽑아내시고 신한은행은 다른 은행과는 달리 어떠한 전략적 미래 전략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즐기시는 중간에 이런 강의들을 못 보신 부분을 반드시 좀 다양하게 좀 확인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취업의 성공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가 노력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을 해보면은 제가 항상 준비하는 사진이죠. 신입 행원 연수 사진입니다. 자, 여직원들, 남직원들 굉장히 다양하게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대졸 신입 행원을 채용할 당시에는 남자 행원의 좀 비율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창구 이런 직원, 소위 말하는 리테일 직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직원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한 비율을 좀 합쳐보면은 은행에 가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남녀 비율이 비슷하다. 그리고 신입 행원으로 여러분들이 연수원에 가셨을 때도 남녀 비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한은행에 채용이 확정이 된다면 연수원에 반드시 가실 거고 연수원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진을 보시면서 신한은행에 꼭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바로 시작을 하기 전에 제가 신한은행에 대한 키워드를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은행권이 보통 공통적으로 가져가는 키워드들 중이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따뜻한 금융이다. 신한은행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신한은행의 광고 카피 중에 하나가 따뜻한 금융이다. 그렇기 때문에 써니뱅크 역시 써니 따뜻하게 금융을 만들어낸다라고 해서 따뜻한 금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는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고객의 자산관리가 즉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거지 우리 은행이라는 자체가 수익성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다. 고객의 만족, 자산관리를 증대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따뜻한 금융을 하겠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외 진출, 글로벌 리테일을 강화한다. 앞서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혹은 중국, 일본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것은 분명하게 일본에서는 신한은행이 지금 영업을 펼치는 데 있어서 전략이 조금 인도네시아, 베트남과는 다르다. 인도네시아는 기업금융에 약간 초점을 맞춘다면 일본에서는 소매, 개인금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도 전략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모바일 플랫폼 당연히 지금 현재 금융권이 변하는 이 시대에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죠. 핀테크 그리고 인터넷 은행. 인터넷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중저금리 대출을 제공을 하는 이 인터넷 은행과 은행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인터넷 은행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이 신한은행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를 하셔서 자기소개서에 녹아내시면은 연수원에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신한 퓨처스 랩이 있다. 이공계분들은 정말로 신한은행이 핀테크 산업에 집중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공계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이러한 키워드를 좀 확인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키워드에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은행권에 있어서 모든 기업도 좀 공통적으로 가겠지만 특히나 은행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고객 서비스 그리고 동료와 협업할 줄 아는 인재다라는 거를 자기소개서에 녹여내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는 조금 평가가 밑으로 처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드시 확인하시면서 나는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인재다라는 걸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준비를 안 하셨을까봐 인재상을 준비를 했는데 사실 신한은행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인재상도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신한은행에서 핵심 가치라고 부르는 가치 항목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인재상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신한은행 자소서를 작성하시기 전에 반드시 핵심 가치와 인재상을 꼭 확인하시라고 이렇게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의 인재상은 따뜻한 가슴을 지닌 인재, 그 따뜻한 가슴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창의적인 인재, 그 내용도 이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열정적인, 열정가라는 단어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재상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자, 바로 신한은행의 자소서 항목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소서 항목인데 원래 신한문예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길었었죠. 그런데 현재 신한은행 자기소개서 항목 대폭 줄였습니다. 요즘 기업들이 자기소개서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굉장히 글자 수를 제한적으로 줄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전공과 경력, 경험에 맞추어서 자기소개서를 길게 작성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력 단위를 보여줄 수 있는 이 키워드 단위들로만 뽑아서 평가를 해도 충분하다. 따라서 신한은행 역시 1번 항목은 2000바이트인데 2번, 3번, 4번 항목으로 항목 수도 줄였고 글자 수 역시 1000바이트로 대폭 줄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글자 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회사와 차별화되는 신한은행만이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나열을 하셔야만 자소서를 읽는 그 평가 툴에 여러분의 자소서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1번 항목을 보시면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소개해 주세요. 힘들었던 상황이나 극복 과정, 그리고 사건이나 인물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기타의 회사들과 굉장히 동일한 항목이죠. 뭘 물어보냐? 신한은행의 인재상, 그리고 핵심 가치를 물어본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인재상에 담겨진 그 단어 단위들이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 반드시 노출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주어야 될 내용은 전에 있었던 이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항목을 작성할 때 나는 누구구나, 신한은행에서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서 이 항목에서 2000바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은행에 입행을 해서 고객들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을 할 것이고, 그리고 동료들과 협업을 해서 조직 발전을 이루어내겠다라는 게 담겨야 합니다. 자, 간략한 팁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번 항목에서는 성격과 가치관을 묻는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가져가야 할 키워드 단위들이 따뜻한 가슴, 열정과 도전, 그리고 성취를 했다. 이러한 내용들이 반드시 담겨야 되고, 그 첫 번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단어가 반드시 포함되면서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정의를 내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성격과 가치관에 대한 여러분들이 하나의 단어를 선택하셔서 반드시 처음에 제시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소제목이어도 좋고 일반적으로 작성하시는 첫 문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누구라는 거를 첫 문장에 기입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성격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하셔도 돼요. 그 이후로는 상황, 여러분들이 그러한 가치관을 얻게 된 상황이 있죠.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혹은 앞서 보여드렸던 사건이나 인물을 반드시 소개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 혹은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거기에 인물 사건을 반드시 녹여내시길 바랍니다. 인물이 아니어도 좋아요. 그런데 아버지, 성장 과정적인 측면으로 해서 엄격하신 아버지 이런 형태로는 접근하지 마시고, 또 어떤 선생님 이런 거보다는 인물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건 위주로 나열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키워드를 조금 담아봤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반드시 제시하셔야 할 키워드 단위가 고객 만족을 이뤄낼 수 있는, 아니면 고객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는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설득력, 그리고 조직에 대한 친화력. 은행에서는 정말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지점에서만 근무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행했을 때 1년, 2년 만에 본점으로 발령이 나면서 본점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입행을 해서 영업정에 발령이 나면은 주변에 순환 근무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은행 단위에서는 네트워크를 뺄 수가 없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접근하실 때 사회적인 네트워크를 어떻게 쌓았다라는 키워드로 접근하셔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으로는 책임감. 여러분들이 맡은 바를 반드시 완수한다는 책임감이 녹여져 있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앞서 다른 은행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은행의 한 직원이 자신이 평가를 해서 대출을 해드렸는데 대출금이 상환이 되질 않아요. 따라서 전화를 몇 통화를 해보고 자신이 직접 그 고객님 집에 찾아가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을 굉장히 선호를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에서 자기소개를 하는 만큼은 이러한 단위들이 반드시 녹여져 있는 게 여러분들을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 그거는 반드시 근데 인물과 사건, 인물이 없다면 사건으로, 뻔한 인물이라면 사건으로 접근해라. 상황으로 접근해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마라. 성장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성장 과정으로 접근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가 초중고, 대학교 이러한 나열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넌 초등학교 때 어땠고 나는 중학교 때 어땠고 고등학교 때 어땠다. 그럼 넌 누군데? 이런 생각 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에 대한 가치관이나 성격을 정의를 내리시고 그냥 하나의 사건, 하나의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거지, 나는 이러한 형태로 겪어오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 됐습니다. 결국에 남는 의문거리는 뭐냐면 너 누군데? 그래서 아시겠죠? 따라서 이러한 형태로 좀 나열하지는 마시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인물이나 조직 그리고 여러분들이 겪었던 상황 없이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나열하는 건 좀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을 제시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단어를 하나 선택하시고 그에 대한 정의와 사건, 인물 형태를 나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신한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그리고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자, 뭐 물어보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거는 반드시 그냥 여러분들 아시는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인재상 중에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될 키워드 단위가 열정과 그리고 주인 의식, 이런 항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내가 겪은 경험과 경력, 그런 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스스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로는 성과 달성의 의지가 조금 이 항목에서는 보여야 합니다. 미래적인 목표,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분야에 맞춰서 성과 달성을 하겠다는 의지가 반드시 이 항목에 나타나야 된다. 뭐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은행에 무슨 직무가 있냐? 제가 채용 분석 편에 말씀드렸죠. 은행도 정말 다양한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뒤에서 백업해주는, 예를 들어서 자금부라든지 이런 형태로 굉장히 지원하는 부서들이 많기 때문에 직무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지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지원 방향을 명확하게 살펴라 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는 팁입니다. 이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은행권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셨을 때 은행이 임대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다, 혹은 기타 투자 사업에도 진출을 하고 있으면서 일반 소비자 금융에서도 다양한 상품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혹은 기업 금융에 특화된 역할을 하고 있고, 뭐 마찬가지로 IT라든가 PB, 뭐 이런 핀테크 단위들의 직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나는 뭐 해외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해외 쪽에 강조를 하면서 지원을 해야지, 혹은 나는 기업 금융에 관심이 있었고 그에 대한 공모전 활동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이 있으면 나는 기업 금융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을 해야지, 이러한 형태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살펴봐라 라는 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팁이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직무 분야 중 왜 지원 분야인가? 이 말은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매금융이 아니라 왜 기업금융에 지원하는가? 따라서 그거를 반드시 나열하시되 그에 대한 직무 능력, 경험, 경력은 키워드 단위로 제시를 해라. 이 키워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공모전에 이름을 제시를 한다든가 그 공모전을 통해서 어떠한 역량을 갖출 수 있었다, 그 역량이 키워드가 되는 거겠죠. 이러한 것들을 간략간략하게 제시를 하셔야만 1000바이트 내에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명확하게 읽힐 수가 있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 마지막으로 금융업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경험,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향 플러스 고객 만족 태도를 반드시 제시를 해야 한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과 달성에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의지는 고객의 만족이 성과 달성과 연결이 된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좀 말씀드리는 바는 성과 달성도 역시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하셨던 직무 방향, 즉 뭐 글로벌이라든지 해외 리테일 단위로 접근하셨다면 그 해외 리테일에서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혹은 개인금융으로 일반적으로 지원을 하신다면 개인금융에서 고객에 특화된 상품을 전략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나는 어떠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 이러한 형태로 좀 접근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제가 마지막으로 좀 더 드리는 키워드 단위들은 고객 만족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 고객에 특화됐다든지 혹은 직무에 특화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 직무 단위의 전문성 역시 좀 나열을 하시고 종합금융에 대해서 이해를 해라. 이 종합금융 뭐냐? 과거와는 달리 영업점이 분할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7개, 8개의 영업점이 연합을 해서 성과를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과를 달성을 하겠다라는 형태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이 확인을 안 하실까 봐 핵심 가치를 가져왔는데, 이 핵심 가치를 보시면 변화를 주도한다. 왜? 금융권은 과거와는 달리 지금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인재다라는 걸 좀 보였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서는 변화가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키워드가 반드시 담겨야 되겠죠. 두 번째로 최고지향,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과, 은행에서는 정말 성과를 빼놓고는 조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성과에 대한 강요는 아닙니다. 강조가 굉장히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고를 지향하는, 즉 성과를 달성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주인정신이다.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혼자만 성과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앞서 채용 분석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 신한펀 앱을 250개를 달성을 했어요. 주어진 할당량을. 그런데 주변의 동료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와주는 거죠. 이러한 형태로 도와줌으로써 나는 은행의 한 직원이 아니라 은행과 같이 성장하는 동반자다. 즉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형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핵심 가치를 반드시 읽어보신 후에 여기에 담겨진 키워드들이 여러분의 이 항목에, 이 두 번째 항목에 녹여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지 마라. 단순하게 금융 자격증 나열 좀 하지 마라. 금융 자격증이 여러분들이 은행에 가기 위한 관심도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금융 자격증에, 그럼 이 자격증을 따면서 공부하셨던 내용이 소매금융에 적용이 돼야 될 것이고, 혹은 기업금융 이런 쪽에 적용을 하시면서 나열을 하셔야지, 나는 금융 3종 세트를 통해서 금융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는 건 정말 재미없다. 아시겠죠? 금융권의 관심도를 어필하실 때 이거를 통해서 나는 은행에 관심을 갖겠다. 이거 정말 많이 하니까 하지 마시고, 두 번째로 신한은행 자랑 좀 하지 마라. 자랑하는 거 굉장히 좋아요. 왜? 그것도 그 자랑이 담겨진 키워드 단위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은 베트남에 진출해서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플랫폼을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자랑을 하셨으면 나는 베트남 언어를 전공한 학생으로서 베트남의 어떠한 금융 문화를 이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식으로 접근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신한은행은 국내 리딩뱅크로서 이런 식으로 자랑하는 거 재미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신한은행을 자랑할 거면 해라.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내용 진짜 엄청나게 긴데 간략하게만 볼게요. 지원한 희망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역량 2가지를 나열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추고 있는 역량 2가지를 제시해라. 단, IT 지원자 및 공학계열 전공자는 직무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전공한 수학 내용을 기재해도 무관하다. 자, 이 내용을 보시면은 IT 이공계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굳이 은행의 업무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나열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시면서
뭐 산학협력 프로젝트가 있으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공한 내용을 전공 심화 과정까지 정확하게 어필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 물론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했다든지 아니면 보안, IT 쪽에 굉장히 솔루션을 제공을 했다라는 형태가 은행권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셔도 괜찮지만, 만약에 은행과 관련이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전공한 내용을 그냥 착실하게 작성을 하신다면 은행에서는 여러분들의 전공성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역량 2가지를 제시를 해라. 이건 당연히 뭘 물어보는 거냐면, 이번에 지원 동기 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고객 만족 이러한 키워드 단위가 좀 섞여 있었다면은 이 3번째 항목에서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정말 그 2번 항목에 제시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 싶은 그 직무에 대한 근거를 한번 작성하라는 내용이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갖추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항목입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은 제가 채용 분석 편에도 담아놨던 표인데, 여러분들이 확인을 잘 안 하실까봐, 뭐 은행에서 무슨 직무가 있어 이런 형태로 접근하실까봐, 자 보시면은 은행은 개인금융, 기업금융, 금융공학, 뭐 기술금융, 그 다음에 IB, PB 이러한 형태로 직무 단위를 굉장히 자세하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실 때 여러분들의 미래 경력개발 커리어는 어떠한 직무로 가져갈 것이다 라는 거를 반드시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 항목에서 드리는 팁은 뭐냐면은, 이공계나 IT 전공자분들은 여러분들의 전공 관련된 키워드를 반드시 제시를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의 전공은 무엇이다, 그리고 전공을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프로젝트를 준비를 했고 어떠한 뭐 활동을 했다라는 거를 반드시 좀 제시를 하셨으면 좋겠고, 2번째로 일반적으로 인문계 지원자분들은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를 2번 항목에서 작성을 하셨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글로벌 쪽에 지원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심 분야, 글로벌 쪽에 대한 키워드를 제시를 하시고, 뭐 그게 만약에 베트남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인도네시아다, 그럼 그 관련된 여러분들의 경력 키워드를 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에다 적어왔는데, 제가 드리는 팁은 여기서는 역량 2가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역량 1과 역량 2로 나누어서 일단 가독성을 좀 좋게 하는 게 훨씬 읽기가 편하다. 그럼 역량 1을 작성하시고 한 줄 띄고 역량 2를 작성하시면서 가독성을 좀 높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역량 1에는 관심 분야, 즉 직무죠. 방금 말씀드린 기업, 개인, IB, PB 이런 직무 단위에 대한 역량을 키워드로 제시를 하신 후에 근거를 제시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역량에 대해서는 은행에서는 고객을 빼놓고는 정말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번째 역량에서는 고객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즉 뭐 고객에 대한 친밀성에 대한 역량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의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파악력이라든지 아니면 설득력, 이러한 역량을 제시를 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 즉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나는 설득력을 갖출 수 있었다, 나의 강점은 친밀성이다, 어떠한 경험을 통해서 친밀성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됐었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역량 1과 역량 2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을 했는데, 이 역량 2가지를 전부 다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춰서 작성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뭐 기업금융에 대해서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필수고, 그리고 그럼 기업에 대한 이해를 갖출 수 있는 나는 전문성을 갖추었다. 2번째 역량 2에서는 기업에서는 뭐 개인과는 달리 좀 더 전문성 플러스 기업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2가지 항목 다 여러분들의 직무에 맞춰진 역량을 제시를 하셔도 되지만, 이렇게 2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하는 형태도 좋다라는 걸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라는 건 뭐냐면은 앞서 말씀드린 2번 항목과 동일하게 가는 거죠. 직무 관련된 키워드 없이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나열하는 것 좀 절대 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금융권의 지원, 이 신한은행에 지원을 하실 때 뭐 글로벌 리테일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라는 형태로 관심도를 지원을 하셔야지. 그래서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리테일, IB, PB 이러한 키워드 단위를 제시하시고 그에 대한 근거로서
자격증을 나열하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공부적인 측면이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하시지 막연하게 자격증 나열하는 거 그만 좀 해라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이고, 마지막 4번 항목이죠. 밑에 나와 있어요.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굉장히 무섭게 들리죠? 아, 나는 진짜 없는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자, 내용을 보시면은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 경험, 재능 등을 소개해 주세요. 없으면 적지 마라. 뭘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추가적인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재능은 어떻게 되는지, 역량은 어떻게 되는지를 다른 측면에서 한 번 더 평가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항목을 접근하실 때 제가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남들과 다른 특이한 경력이 없다라고 하시면 적지 않으셔도 돼요. 아시겠죠? 일단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이 항목에 대한 팁을 드리자면 1번, 2번 항목에서 3번 항목에서 다루지 못했던 부분을 강조해라.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한번 진행을 해봤다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뭐 책을 작성을 했다든지 이런 특이한 경험이 있다면은 이런 1번, 2번, 3번에서 작성하지 못한 내용을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지 마라라는 걸 제가 채웠는데, 글자 수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앞서서 1번, 2번, 3번 항목에서 작성했던 그 근거, 그 상황, 그런 것들을 중복해서 나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안 하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분명히 없을 경우에는 기재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이 4번 항목의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다시 한번 쓴다는 거는 담당자가 읽기에도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성은 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이한 경험, 경력이 있다면은 억지로 은행과는 연결시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은행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일을 했던 학생들이 오고 있거든요. 무용과 학생도 있었고, 정말 다양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은행에 관련된 내용이 아닌데 무용과를 나오셨다면은 여러분들이 무용을 하시면서 겪었던 경험을 작성하셔도 좋고, 체육학과를 나오셨을 때 체육학과에 대한 경험을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은행과 억지로 연결하려고 이 항목을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작성하시는 것은 좋지 않은 방향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필할 수 있는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은 반드시 작성하시되, 그런 게 없이 추가적으로 정보를 나열하겠다라는 형태로 이 항목을 채우고자 한다면은 차라리 채우지 마라라는 게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신한은행 자소서 분석 편이었고, 이후에 있을 다양한 기업들에 대해서 혹은 이제 농협이라든가 하나은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